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의 첨단 기술, 그 자존심이 한국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지만 그 칼날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 사과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유이치 도쿄공업대학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반도체 대기업 세기반도체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첨단 소재 기술을 개발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한 교회의 다실에서 옛 설계 노트와 추억 속의 도면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 한 잔을 놓은 후 잔잔한 정적을 깨듯 내 손 위에 날아든 한 장의 초대장이 제 마음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내온 이는 바로 제 옛 제자 사토 타쿠야. 이제는 정부 핵심 자문위원으로 이름이 높아진 그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짧지만 무게 있는 메시지를 남겼죠. 다음 날 저는 그를 만날 장소인 간다의 작고 고즈넉한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찻잔에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사토는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눈빛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열정이 아닌 냉정과 계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토의 목소리에선 긴장과 기쁨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어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플루오린 화합물 이 모든 것들의 한국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한국이 그 소재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염원해온 기술은 단지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혁신은 상생을 통해 꽃 피워야 하는데 이 시도는 그것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과거 미국이 강요했던 반도체 협정에 씁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이 겪은 굴욕을 이제 우리가 되풀이하려 한다는 사실이 깊은 한숨을 불러왔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삼성도 LG도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쥔 기술 그 자체가 승리의 카드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원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소나무가 마치 시간의 조각처럼 보였어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그 순간도 이후 몰락과 반성의 시기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사토가 한국의 저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년간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한 경험은 제게 그들의 단단한 의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벼랑 끝으로 몰린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문단 말입니까? 약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위기라면 그 위기가 약한 자를 거대한 존재로 바꾸기도 합니다. 삼성이라는 존재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토의 반응은 여전히 자신감 그 이상이었고 저는 공포와 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정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렇게 사토는 떠났고 저는 오래된 다실에서 정원 나무들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뒤 며칠 제 집 우편함에는 일본 정부 명의의 공식 성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그 문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고 한편으로는 예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이 전략이 결국 누구의 목을 겨누려 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사토 타쿠야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찻잔을 든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싸움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신념이 시험대에 오른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쿄의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절차 강화 조치 발표. 모든 앵커들이 마치 일본의 승리를 예고하듯 들떠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하지만 제 눈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불안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1941년 진주만을 기습하기 직전 일본 군부가 보였던 맹목적인 자신감과도 닮아 있었죠. 그때도 미국을 과소평가했고 결국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몰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일본 정부는 언론에 흘리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리 기술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체 공급이 어려울 것.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삼성의 한 관계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바로 1980년대 우리 일본이 미국을 향해 품었던 집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재현 부회장 가명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며 긴급 전략 회의를 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쉬지 않고 회전하는 회의실, 서로를 독려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은 제가 은퇴 전 겪었던 황금기의 일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다. 이건 기술 독립 전쟁의 서막이다. 저는 곧바로 과거 반도체 협정 당시의 기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제자의 말처럼 기술을 무기로 삼는 것은 처음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반발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민족에게는 말이죠. 며칠 후 제 오랜 친구이자 업계 동료였던 이시카와 노부히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이치, 뭔가 이상해. 한국이 너무 조용한 게 더 무서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그것이 지금 한반도에 드리워진 진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유이치, 이제는 은퇴한 베테랑 엔지니어지만 여전히 일본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격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토 타쿠야와의 만남 이후 뉴스 속 일본의 승리 선언은 점점 더 불안한 스릴이 되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둔탁한 걸음으로 오래된 서재의 조명을 밝히고 옛 설계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술 혁신은 협력이 이끄는 길, 그 물줄기를 막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 손때 묻은 메모에 적었던 이 문장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갑작스레 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업계 리뷰어였던 구마모토 아키라 씨였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유이치 씨, 도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삼성 관련 중소기업들이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소재 출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저는 그 한마디에 깊은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다 한국 뉴스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연구소 내부에서 촬영된 화면이었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곳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단단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기에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 겁니다. 그 말에서 한국의 저력이 느껴졌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무관심을 외면하지 않았던 우리 일본이 어느새 의도치 않게 상대의 불굴의 DNA를 깨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틀 후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전문 학술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삼성 수직 증착 기반 FMM파인 메탈 마스크 국산화 성공. FMM은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정밀 부품이며 일본 DMP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은 단순 대체가 아니라 자체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수직 증착 기술을 도입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 앞에서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술자는 언제나 현실에 겸손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이런 변화 앞에서는 오만도 자만도 모두 부질없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사무라이 정신이 깊이 잃었습니다. 기술은 변한다. 전례 없는 도전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가슴 한편을 저리게 했어요. 그만큼 일본의 지금은 위태로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깜짝 전운이 번졌습니다. 일본의 DNP 주가 단숨에 하한가. 이어서 주요 디스플레이 관련 상장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붉은 곡선으로 바닥을 찍고 있었고 내레이션은 말했습니다. 기술 독점을 자신하던 일본이 이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카모토 사토타카 제가 은퇴 전 지도했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전화의 떨림 속에서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핵심 기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말을 고요히 전했어요. 기술의 역사는 무수한 역전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네. 기억하게.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양이도 쥐가 괴물처럼 변할 수 있음을. 지금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선 이미 괴물 같은 힘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오카모토는 스승님의 그런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저는 그 역시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후 한 달, 저는 우연히 CES 2023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의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위 검은 커튼이 내려지고 그 뒤로 극도로 선명하고 깊이 있는 화질의 디스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QD-OLED라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OLED 기술을 완전히 넘어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설명에는 일본산 부품 없이 100% 자체 개발. 수평이 아닌 수직 증착 방식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회장 전체가 숨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을 디스플레이 기술과 함께 살아온 제가 봐도 이는 단순한 따라잡음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경계를 새로 쓴 선언이었습니다. 기사가 나왔고 CNN은 기술 패권 전환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일본 기술 독점 종언 선언이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질서의 서막이라고 논평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토에 항상 여닫던 창을 열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정원에 떨어진 낙엽들은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이렇게 상식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카모토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음성은 차분하지만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삼성 쪽에서 협력 제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2차 공급사로 참여토록 하겠다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길 위에 당신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결의로 들렸습니다. 교토의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서재 창가에 앉아 바깥 정원을 바라보곤 했죠. 그러나 요즘은 그 평온마저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토 타쿠야의 자신감이 점점 불안으로 변해가는 모습. 외부 전문가들의 초기 승리 선언. 그리고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뉴스 모두 하나로 이어져 깊은 불안의 실타래를 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 잔을 든 채 뉴스를 보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발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에선 새로운 수직 증착 기반 QD-OLED 디스플레이를 CES 2023 전시에서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촘촘한 수백만 개의 미세 구멍이 있는 파인 메탈. 마스크 FMM 없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된 수직 증착.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용이 기지개를 켜듯 화면 속 디스플레이는 빛과 색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쏟아냈습니다. 화면 주변에 앉은 전 세계 기자들의 숨소리가 영상 너머로 느껴졌고 그 장면은 기술 패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선언하는 순간처럼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한 채 저는 교토 정원의 단풍잎 위로 햇살이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 뉴스가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삼성 QD-OLED 디스플레이
일본 소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국산 기반으로 제작. 언론은 이를 마치 전장의 승리 선언처럼 보도했습니다. CNN은 기술 패권의 역사적 전환점, BBC는 일본 기술 독점 종말 선언, 월스트리트 저널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평가했고요. 며칠 뒤 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토 타쿠야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떨림 속에서 조심스러운 협력의 손짓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삼성에서 우리 기업들을 2차 공급사로 참여시키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충만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협력으로 상대를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가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토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기자회견장 장면이 TV 화면에 비쳤습니다. 삼성 측 고위 관계자와 일본 정부 대표가 함께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악수. 그 순간 화면 속에는 눈물 대신 평화와 미래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간의 연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장면이 말하고 있었죠. 이제 오래된 은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귀를 적어내리고 싶습니다. 부러진 칼날은 더 이상 가치가 없지만 그 부러진 자리에서 두 나라는 함께 미래의 도구를 벼려내기 시작했다. 고독한 승자의 시대는 끝났다. 위대한 공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밖의 정원에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대나무 잎, 그리고 희미한 별빛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의 QD-OLED 발표가 있고 나서 불과 며칠 일본 전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산업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기술 패권의 대전환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도쿄 증시는 패닉에 빠졌고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DNP, 스미토모, 니치야 같은 이름들이 하루아침에 뉴스의 추락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공정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단 3년 만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늘 그렇듯 차를 우려내며 정원을 바라보다가 뉴스 속 일본 총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진 채 분명히 실패라는 두 글자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독점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 말은 곧 기술 패권의 교체를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었어요. 이후 일본 정부 내부에선 2019년 수출 규제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한 격렬한 자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이것은 실패를 넘어선 외교적 자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 무렵 사토 타쿠야가 제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언젠가 오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깊은 반성과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날 저희가 삼성에 보낸 협력 요청서에 담긴 조건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우리가 2차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우리가 자부심으로 삼았던 기술 제국 일본이 지금은 제자 스스로의 입으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현실. 그 순간 40년간 걸어온 기술자의 길이 가슴 한복판을 찔러 오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모든 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타쿠야, 늦지 않았네. 무너졌을 때 진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상대를 누르기 위한 칼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망치야. 사토는 울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정치를 통해 기술을 통제하려 했던 인물이 이제 기술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삼성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협력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상생 협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됐고 우위는 단호하게 유지됐죠.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기술 역사에서 우열이 완전히 전환됐음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굴욕 외교라며 분노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조차 기술력 없는 자존심은 무기력이 될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엔지니어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적어온 기술 메모들 사이에 꾹꾹 눌러 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혼자 이기려 하지 않는다. 모두를 일으켜 함께 나아간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외쳤던 기술 독점은 결국 미래를 멈추게 했고, 반대로 한국이 외쳤던 기술 자립은 세상을 앞당기는 불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토 타쿠야는 정부 고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무기로 만들면 그 칼날은 언젠가 자신을 향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을 다시 존중하는 입장에서 후배들을 돕는 조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기술자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요코하마의 해안가 언덕 위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시작된 건 삼성 반도체 일본 R&D 센터의 착공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기술과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텔레비전 속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삼성은 정복자가 아닌 미래를 함께 여는 파트너로 이 땅에 왔습니다. 경쟁의 시대를 넘어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그의 말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일본 국민들조차 진심 어린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얕보던 우리의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뒤로 일본 총리가 등장해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기술 패권이 넘어간 역사적 순간을 받아들이는 선언이었습니다. 3년 전 사토 타쿠야가 제 서재에 찾아와 이제 한국은 끝났습니다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만한 일본의 과거였던 것입니다. 기술의 세계에선 절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고 한국은 그것을 뼈에 새기며 달려온 것입니다. 일본은 졌지만 배웠다. 오만은 몰락을, 겸손은 미래를 엽니다. 기술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